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또 비수술 주걱턱 교정을 하겠다는 교정과, 극소수의 또 교정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해치과 교정과 원장 손희욱입니다. 오늘은 비수술 무턱 교정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 치과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볼 교정을 생각하고 있는 구독자분들한테 조심하라고 제가 비유를 하나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시멘트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저도 인테리어 공사 많이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병원, 집 많이 해봤는데 보면 이제 시멘트 있잖아요. 그죠? 시멘트 가루하고 수분하고 섞어가지고 믹싱, 개기 시작할 때는 어때요? 유동성이 있죠. 그리고 시멘트 가루하고 수분 사이에서 수많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시멘트가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런데 한 장 시멘트 가루랑 수분이랑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유동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시멘트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지만 이미 그 화학작용이 끝나고 시멘트와 수분이 결합해서 단단한 시멘트로 굳어버리면 아무리 외부에서 힘을 가해도 시멘트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뼈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시기에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뼈 안에 있는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은 뼈를 흡수시키는 파골세포들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외부의 힘을 가하면은 뼈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본 골 단위도 마디마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뼈를 빼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뼈의 봉합도 붙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가지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멈춰버리면 제 아무리 페이스 마스크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쓰더라도 뼈의 변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냐 안 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힘을 가할 때 그 힘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굳기 전에 시멘트냐, 성장이 멈추기 전에 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 턱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에 있어서 양악수술 없이 비수술로 턱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성인에서도 유일하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이죠. 뼈는 굳었지만 턱관절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해서 비수술 턱교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되는 교정이고 정말 되는 교정이고 이미 농구와 케이스 리포트로 증명이 된 교정입니다. 자, 개방교합, 위아래 앞니가 뜨고 있고 얼굴이 수직적으로 길고 그리고 아래턱이 무턱인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동영상 참고 사진에 나오지만 상악대구치 윗 어금니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미니스크루를 심고 윗 어금니와 미니스크루 사이에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윗 어금니를 상방이동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50% 정도는 저절로 아래턱뼈가 위로 회전이 되어서 무턱이 교정이 되고요. 또 50%는 윗 어금니가 위로 올라간 만큼 그 빈 공간을 아래 어금니가 정출, 위로 솟아오르면서 메꾸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턱이 위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아래 어금니 잇몸에도 미니스크루를 식립하여서 하악대구치 아래 어금니를 밑으로 내리거나 최소한 그 자리에서 잡아줘서 이 위아래 어금니 사이의 빈 공간을 아래턱뼈가 위로 회전하면서 무턱이 교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교합과 돌출입 그리고 긴 얼굴과 무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하고 위의 어금니는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아래턱뼈의 윗회전을 이용해서 비수술로 무턱과 긴 얼굴을 교정한 환자입니다. 돌출입까지 같이 들어갔죠. 완전히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 개방교합에는 무턱이 있으면 양악수술 없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수술로. 근데 이걸 이제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또 비수술 주걱턱 교정을 하겠다는
교정과, 극소수의 또 교정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자, 주걱턱인데 아래턱을 예를 들어서 어금니를 정출, 잇몸 위에서 솟아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금니 사이에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아래턱뼈는 후하방으로 회전해서 얼굴이 길어지면서 주걱턱은 좀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강조했듯이 근막통통 증후군 같은 턱관절 질환에 있는 분들 대부분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저작근에 쥐가 난 상태입니다. 쥐가 난 근육을 늘리게 되면 다시 통증이 재발될 수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되면 뼈의 성장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살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조직, 치아나 뼈의 부피를 늘리는 이동을 하게 되면 뼈와 근육이 처음에는 늘어나겠죠. 늘어나지만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교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솟았던 어금니들은 다시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잇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짧았던 주걱턱은 다시 위로 회전하면서 주걱턱으로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교정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교정 유튜브를 찍으면서 물론 저도 병원 홍보를 위해서 사실 찍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을 홍보하고 또 이제 교정과 의사인 자신을 알리더라도 정말로 과학적 팩트, 진실, 그리고 교정학 교과서의 원칙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동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 가해치가 동영상은 믿고 보셔도 돼요. 저는 과학적인 팩트 그리고 교정학에 나오는 교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 이외에 다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교정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